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주 부동산 대량 부채 위기 상황 2023년 폭탄이 터진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호주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많이 하락했을 때와 비교해서 이 기간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부동산이 많이 하락했을 때가 한 8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198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2022년도가 그리고 2023년도가 왜 다를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하락하는 하락률은 마이너스 8.4%였습니다. 부동산 8.4%가 감소했는데 올해에는 이 부동산 폭탄이 터지면서 역사적인 하락이 올 수가 있고 20%까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요인 기여자가 바로 현금 금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호주 중앙은행이 역사적인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놨습니다.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편이긴 하지만 이게 왜 더 위험한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왜 호주가 더 위험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호주는 부동산 중심 국가입니다.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기지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모기지 금리가 3.45%에서 6.45%까지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가져왔냐면은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의 빠른 속도를 하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모기지에 돈을 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내 수중에. 은행에다가 내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나는 집을 사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돈을 들여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겨우 집을 마련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은행에 모기지로 내 돈을 다 갖다 바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크게 하락해서 나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현재 이 암울한 호주의 시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나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하락하면서 최근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주택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거 사지도 못해요. 그리고 주택을 샀는데 더 힘들어지기만 해요. 거기다가 주택 가격까지 하락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된다. 이전에는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같이 오르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가 윈윈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더 이상은 그렇게 윈윈할 수는 없다. 너 죽거나 나 죽거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폭탄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다 같이 죽거나. 그런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왜 가처분 소득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풀어 오른 호주 부채 상황이고 그 부채가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결국은 폭탄 돌리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잘못이에요. 호주 정부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그냥 막 너도 나도 돈 끌어서 연끌해가지고 집 사고 그 집을 또 사가지고 또 불리고 돈을 불리고 이것에 역효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상승했을 때는 나의 소득이 같이 크게 상승하지도 못하고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가격이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특별히 호주하고 한국이 그 비율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거의 2배 수준이에요. 한국이 206%고 호주가 한 207% 되거든요. 노르웨이, 덴마크는 물론 더 높은 국가도 있지만은 그런 국가들은 굉장히 한정적인 국가, 그리고 거기는 아직도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호주하고 한국은 물론 호주도 돈을 많이 벌고 소득이 높은 편에 속한 편이긴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도 부채가 너무 높다. 그래서 그 부동산 부채 위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국가들이 아태 지역의 호주와 한국이다. 그리고 미국은 좀 상황이 낫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하고 호주는 안 겪었죠. 그래서 굉장히 안일합니다. 생각이 안일해서 아마 겪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냐, 그 부채 비율이 얼마 정도냐 했을 때는 한국이 한 2,700조 정도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있습니다. GDP 130%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업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부동산 기업 금융이 1,074조로 기업에서 하는 금융이 거의 그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3분의 2가 개인이 차지를 하는데 문제는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 580조가 1년 새 15% 그리고 PF 대출이 22%가 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PF 유동화 증권 발행액도 증가를 해서 PF 유동화 증권 올해 12월 11조 9천억 그 다음에 9천억은 뭐죠? 내년 11월 11조 7천억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내년 상반기까지 34조 5천억의 만기가 도래하게 된다. 기업에서 일단 먼저 위기를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만기가 도래 예정인데 그거 어떻게 갚냐? 34조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시장에 지금 자본이 말라가고 있고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 가운데에 이 부실한 채권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채권 부실화가 되면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한국에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가 녹록치 않은 편이에요. 호주를 봤더니만 Owner Occupier Housing Credit이 거의 1,440조 정도. 여기에는 호주는 개인이 400조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베스터 하우징이나 그리고 개인이 그냥 개인 투자가 했을 때 거의 두 개 합쳐서 2,100조 정도 되거든요. 개인이 1,400조 부채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한국 대비했을 때도 조금 더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한국은 기업이 반 정도를 가져갔잖아요. 3,000조 정도에서 기업이 한 1,000조 정도를 가져갔다라는 건데 호주는 그거보다는 더 높게 개인이 가져가고 있다. 2,000조 정도를 대출을 가져가고 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이번 9월달까지 고정금리를 대출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출이 변동금리로 바뀌게 될 거라고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금리를 싸게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고 그 규모가 이제 앞에서 말한 한국의 PF 유동증권에 맞물리는 그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적진 않을 겁니다. 그런 위기가 개인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2023년 9월에 대학살이 생길 수가 있다. 다 죽는다. 9월이 되면 전국 주택 가격은 최고점인 2022년보다 20%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현금이 부족한 모기지 보유자들 주택시장에서 고민 판매에 돌입한다. 이제 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죠. 세 가지 요소가 정점에 이르러 부동산 업계를 황폐화시키고 20% 급락을 거의 불가피하게 만들 임계 질량에 도달했다. 임계 질량이 뭐죠? 더 이상은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임계점에 이르렀다. 핵폭탄이 폭발하는 임계 질량에 도달했다. 그런 내용을 하면서 제가 저번 주 호주 경제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가처분 소득 하락과 그다음에 부채의 과도한 부채의 만기 및 모기지 금리의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 전환 이런 것들이 정점에 이르러
폭탄이 터지면서 난리가 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감소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거의 호주의 평균적인 중산층에서 가족들이 버는 돈의 40%를 지붕을 유지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생활비의 뭐 40%를 돈을 다 그렇게 내보내 버리면은 나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죠. 60%를 그냥 뭐 돈 벌자마자 월급의 40% 나가버리고 60%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질 임금 하락이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은 인플레이션은 좀 컨트롤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주 정부에서도 그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 진퇴양난이다. 금리를 올렸을 때 부동산 위기가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건데, 하여튼 간에 뭐 올려도 안 올려도 실질 임금 감소를 쉽게 막을 수 없고 가처분 소득에 대한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안 좋은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간에 이번 2023년도에 대량 부채 위기가 있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리셋을 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어렵긴 하겠지만 건강한 경제 구조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것도 인위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또 그 돈을 어디서 수혈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의도적으로 법과 규제를 해제하여 폭탄을 더 굴리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폭탄은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그냥 터질 거면 그냥 터트려라. 터트리고 리셋하고 인플레이션 컨트롤하고 임금에 대한 부분을 확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라. 그걸 제가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프겠죠.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죽냐 사냐의 문제 기로에 설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잠깐의 고통일 뿐, 장기적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동산 부채를 좀 정리해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시대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